어디 했어요? 보면 몰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한 데가 없죠. 성괴네 성괴. 비매너 강태예요. 뭘 저 정도 가지고 강태까지. 그냥 옛날 생각난다. 나 학교 다닐 때 별명이 괴물이었거든. 야, 괴물이 너 좋아하는 거 아니? 싸우러 미쳤냐? 아 그러네. 있잖아,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욕이 되는 애? 우리 학교에선 그게 나였거든요. 그러다 고1 때 야, 학생 성형 체질인가 봐요. 붓기도 없네. 방학 때 눈을 했거든요. 내가 봐도 X나 잘 된 거예요. 그러고 학교에 가니까 괴물 눈 봤냐? 그래봤자 괴물이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더라고. 집에 오자마자 질질 짰죠 뭐. 근데 폰에 메시지가 쏟아지는 거야. 아 미친, 나 또 눈물 나. 왜 울어요, 유유? 울지 마라 유유. 그냥 못생겼을 때 애들이랑 잘 지내보고 싶어서 거절도 못하고 계속 웃고 다녔거든. 결국 껍데기가 다인 줄도 모르고. 나 저 마음 뭔지 알아. 성형할 때마다 사람들 반응이 확확 바뀌는데 솔직히 이것도 중독이야. 째고 갈고 꼬매고. 부작용은 없었어? 없었단 거짓말이지. 완전 박살난 적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나한테 잘 맞는 의사님 만나서. 그 병원 어디예요? 정보 좀. 병원명 알려주는 건 의료법 위반이라 방정할게요. 안녕. 또 지네 씨. 성서영 이거 완전 악질이지 않아요? 맨날. 솔직히 사회가 괴롭히니까 성형하는 거지. 나도 칼대기 무서워. 자연미인보다 성형미녀를 더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걔는 그냥 운이고 우린 운에 돈 얹고 노력, 고통, 니들 악플까지 감수하는 건데. 우리 같은 애들이 공감할 말만 골라서 해주니까. 언니 사랑해요. 뷰티셀미 공부 언제 해요? 시녀들이 지갑을 턱턱 내미는 거죠. 거기다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다가 성형 정보는 비밀이에요. 이집으로 치고 빠지는데 솔직히 지 혼자만 예뻐지겠다 이거 아니냐고요. 나보다 못생겼던 주제. 성서영 고친 병원만 찾으면 나도 얘처럼 인생 뒤집어 엎는 건데. 그냥 강남 가면 다 비슷하게 만들어주지 않아? 꼭 성서영이한테서 해야 돼? 뭘 모르네 얘가. 이거나 보고 말해. 울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성서영이잖아. 아니야 여기 태그 성서영 병원 보이지? 이런 짭새형들이 이번 달에만 3명째야. 그 병원 어디래? 나도 정보 좀. 저도 그 정보 하나 얻어보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맨날 성형 어플 SNS를 다 뒤져가면서 짭새형 계정 찾고 제 인생 마지막 기회예요. 제발 병원 공유 좀요. 걔네한테 보낸 DM만 수백 개. 아 미친! 또 탈퇴야. 근데 얘네가 하라는 답장은 안 하고 자꾸 계정을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뇌도 성서영 닮아가는 거 아님? 그러다 6번째 짭새형을 찾았을 때 남일 같지 않아서 님한테만 알려드릴게요. 광고도 개쩌는 성형센터. 찾았다! 그렇게 찾아간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S모양 풀체인지 코스로 수술을 원하신다 이거죠? 네 성서영처럼요. 자, 어디 보자. 풀체인지 코스는 견적이 꽤 나아요. 눈, 코, 입은 기본에 요즘 짧은 중안부가 유행인 거 아시죠? 두개골도 필수인데 이쪽은 대공사라. 이 정도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8천이요? 저 돈이 모자란데. 그럼 안녕히 가세요. 자, 다음 환자분. 아니 3년 동안 성서영 얼굴 하나만 바라보고 해랄바들만 죽어라 뛰었는데 돈이 부족하다뇨. 나 돈 좀 빌려주라. 넌 무슨 3년 만에 연락해서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하니? 돈 모으느라 애들 다 쌩까서 돈 빌릴 것도 없었어요. 동급할 때 나랑 많이, 나랑 친구 나랑 많이 믿어줘요. 결국 방법은 사채뿐인가? 그렇게 인생을 걸고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지난 17일 밤 광구도의 한 병원에서 여대생 정모 씨가 숨졌습니다. 저는 지금 광구도 모 성형외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단골 성형외과로 유명해진 이 병원에는 뉴스에 병원 영상이 떠버린 거예요. 간판 모자이크 하면 뭐예요? 딱 봐도 그 병원인데. 아 이럴 줄 알았어. 의료사고 뉴스 보고 몰려든 거죠. 성형에 아니 정확히는 성서영 얼굴에 목숨까지 건 미친들이.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야. 얘네가 다 수술 예약 잡는다 치면 아 선생님 제일 빠른 수술 날짜가 언제예요? 아유, 예약이 꽉 찼는데. 씨 그때 예약을 잡고 갔어야 됐는데 씨. 8월 말에나 가능하겠네요. 견적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2억이요? 저번엔 8천이라면서요. 저번이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프라이스에는 수요와 공급이 반영되는 거 못 배웠나? 배가 2억이 어딨어요 선생님. 그럼 안녕히 가세요. 다음 환자분. 안돼 못 가. 저 수술해야 돼요. 여기서 포기하면 그럼 또 수술 날짜가 언제로 미룰지 모르는데. 아휴, 비포 얼굴이 괜찮긴 한데 의사가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뜯어보더니 저희 실장님이랑 상담 한번 해보실래요? 상담 하나 하는데도 비밀 계약서까지 쓰라는 거예요. 안 쓸 거면 됐고요. 아니었어요. 펜 잘 나오네요 선생님. 그렇게 만나게 된 실장은 성서영? 어머 고객님, 제가 그렇게 성서영이랑 닮았어요? 실장까지 짭서영이니까 믿음이 확 가더라고요. 이건 저희 병원 측에서 운영하는 고객 전용 대출 서비스. 대신 조건이 좀 있어요. 우선
우선 비밀 유지. 그리고 수술하고 한 달 동안 비포 애프터 사진을 SNS 계정에 직접 올려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올라온 짭새형 계정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다 삭제된 거였어. 이제 마지막으로 SNS 계정에 업로드할 사진은 병원의 허락을 받은 사진만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광고를 해주는 대신 돈을 빌려주신다 이거죠? 그렇다기보다는 선의로 저희가 빌려드리니까 약간의 홍보만 해주셔라 이런 뜻이죠. 선의는 무슨 이 어마어마한 이율에 살벌한 조항들까지 절대 선의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얼마까지 땡겨드릴까요? 이 기회를 놓치기에 실장님 얼굴이 너무나도 성서형이었다고요. 자, 긴장 푸시고 마취 들어갑니다. 19, 8, 7. 피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광구도의 병원에서 여대생 정모 씨가 끝내 숨졌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본 뉴스 기사가 떠오른 건지 마취 수술 중에 환자가 의식이 깨어나는 각성 현상을 겪은 것으로 추정.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과 아이씨. 함께 언제까지 계약 보고 이래야 하는 거야?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솔직히 죽이는 게 이득 아닌가? 또 왜 그러세요 원장님? 그렇잖아, 김간. 이렇게 홍보해봐야 몇 명 오냐 이거지 나는. 그럴 바에 한 명 더 죽여서 뉴스 한 번 더 타면. 선생님 커피 들어가요. 쌤 죽이는 거 쿨타임 차면 그때요. 연속으로 의료사고 터지면 병원 문 닫는다니까. 생시 말이 맞지? 그래요 원장님 오래 해먹어야죠. 우리가 들인 시간이 얼만데. 필사적으로 다시 잠에 들려고 안간힘을 써봤지만 아, 김간, 빨리 좀 끝내. 대충 하자고. 이런 말을 듣고 잠들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대충이라뇨.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어떻게 수술을 대충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낸 돈이 얼만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대충이라뇨? 저를 뭘로 보고? 네? 이미 수술이 끝나 있는 거예요. 무슨 환각을 보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환자분의 태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수술 끝나면 예민하셔서 수술은 다 잘 끝났어요. 정말 환각이 맞았겠죠? 엄마야 너 수술 잘 된 거 맞아? 이거야말로 의료 사고지. 당장 앞장서. 아이고 우리 딸 인생 망했네. 잘 됐다고 믿기엔 주변 반응이 심상치가 않고 잘 나왔는데요. 오늘은 학생들만 맞고 귀가하시면 되겠어요. 망했다고 하기엔 제 얼굴로 홍보까지 한다던데 수술을 대충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오늘부터 SNS 업로드 부탁드릴게요. 벌써요? 저 붓기도 안 빠졌는데요. 괜찮아요 고객님. 메일로 사진 보내놨거든요. 지금 확인해 보실래요? 전 그 자리에서 메일을 열어봤고 그 안에는 계약 기억하시죠? 꼭 저희가 허락한 사진만 올려야 하는 거. 이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갔어요. 저 아무래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 이 이야기는 성형센터 의사와 인플루언서 서영의 사기극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영이 SNS를 통해 사람들의 공감과 관심을 얻는다. 2. 서영이 단골병원에 대해 환상을 갖게 만들지만 의료법 핑계를 대며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3. 아름아름 찾아온 고객 중 못생기고 돈이 없는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며 홍보 계약을 맺는다. 4. 계약자가 올린 홍보 게시물에 성형 비포 사진은 고객의 사진으로 애프터는 서영의 사진을 올려야 한다. 5. 이를 본 사람들이 서영의 단골 성형외과에 가면 서영의 얼굴로 변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을 갖게 될 때쯤에 6. 일부러 병원 측에서 의료사고를 내고 뉴스를 홍보 매체로 사용해 병원을 알린다. 7.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해지면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서영의 얼굴로 성형하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병원 앞에 줄을 서게 되는데요. 주인공 또한 이 잘 짜여진 사기극의 피해자 중 한 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녀는 간호사의 대리수술로 망쳐버린 얼굴과 병원에서 빌린 사채빚을 떠안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됐지만 비밀유지 계약서 때문에 이를 남에게 발설할 수조차 없게 되었죠. 그리고 이 비밀이 지켜지는 한 이 끔찍한 사기극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식 민폐하객 때문에 저 이혼했습니다. 자기 저 사람 누구야? 몰라? 나도 처음 보는데. 친척인가? 얘는 우리 친척 중에 저런 사람 없어. 좀 찝찝하긴 해도 결혼식인데 얼굴 붉힐 수는 없잖아요.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는데 여주씨는 월급 받았어? 신행 갔다 오니까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 있고 잠깐만 배가 너무 아픈데 여보 생전 처음으로 기절까지 해버린 거예요. 병원을 갔더니 급성 충수염입니다. 당장 수술 들어가셔야 돼요. 그날 바로 배까지 열게 된 거예요. 병문안 와줘서 고마워 언니. 잠깐만 여주야. 애기 이거 갖고 뭐가 고마워? 나 언니야 장례식도 갈 건데. 언니 또 뭘 본 거야? 평소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무속인 언니의 말에 언니야 죽는다고. 살고 싶어? 그럼 그 오빠랑 이혼하면 되겠다 그치? 무슨 소리야? 오빠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무슨 이혼을 해? 안돼 헤어져. 언니는 한참 동안 생떼를 부렸지만 이혼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 그럼 언니
그 오빠가 여드레만 따라다녀봐. 그럼 다 잘 풀릴 거야. 그 말대로 전 태어나자마자 남편을 따라다녔습니다. 회사 집 따라다니는 게 죄책감이 들 정도로 바른 생활만 하던 남편이 병원엔 무슨 일이지? 웬 큰 병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 거기서 왜 이제 와? 미안, 요즘 와이프가 퇴원을 해서 좀 바빴어. 치, 맨날 말끝마다 와이프. 결혼식에서 봤던 그 여자였어요. 둘이서 날 갖고 논 거였어? 연놈들의 불륜 현장에 들이닥치려던 그 순간! 아이고 우리 공주 화 풀어. 그래도 동생 위하는 건 오빠밖에 없지. 그래, 난 널 살릴 수만 있다면 다 할 수 있어. 그게 뭐든. 해석. 첫 번째 이야기, 결혼식 날 이후 온갖 불행을 맞이하게 된 여주. 이 이야기는 결혼식 날 흰 드레스를 입고 맨 앞줄에서 사진을 찍은 시어머니 절친에 대한 실제 기사를 모티브로 장작한 이야기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흰색 드레스와 비슷한 옷을 입은 채 신랑과 같은 줄에 서서 결혼 단체 사진을 찍으면 신부의 재물복, 건강복을 뺏을 수 있다는 미신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속 남주 또한 이 미신을 믿고 병약한 여동생을 살리기 위해 여주를 이용합니다. 여동생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던 남주는 여주와 일부러 결혼을 하고 결혼식 날 여동생을 불러 자신의 옆에 세워둡니다. 여주의 재물복과 건강을 모두 여동생에게 주기 위해서 말이죠. 제 방에 보이스피싱범이 살고 있어요. 엄마 절대로 경찰서 가지 말고 나한테 먼저 말해. 제 룸메 엄마 없거든요. 쟤네 부모님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돈이 쪼달리는 건지. 가자형, 이거 내 로션이지? 같이 사는데 좀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가지고 뭘 쪼잔하게 그러냐? 너 이거 도둑질이야. 제 물건을 자꾸 훔쳐 쓰더니만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피싱 범죄까지 저지를 줄 누가 알았냐고요. 엄마 내가 계좌번호 불러줄 테니까 내일까지 꼭 보내야 돼. 0126에 심지어 딥페이크로 연계까지 하는데 가만두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할머니, 이거 피싱이에요. 사기라고요. 야 너 미쳤어? 가자형, 정신 차려. 너 이거 범죄야. 사형이라고? 그럼 우리 딸은 통화도 할머니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할머니 정신 차려요. 본망 어린 눈으로 절 노려보던 차영이는 우리 할머니야. 우리 할머니란 말이야. 이제서야 알아차렸어요. 세 명의 얼굴이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는 걸. 해석. 자영이는 피싱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내일 할 정도로 노쇠한 할머니를 걱정한 나머지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고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영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어머니인 척 할머니와 통화하면서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할머니가 큰 충격을 받을 상황을 피하고 있었던 것이죠. 통화 중간에 언급된 0126으로 시작하는 계좌번호는 국세청 가상계좌의 번호로 자영이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돕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의 의도를 오해했던 주인공의 등장으로 할머니가 쓰러지게 되고 그간 자영이 가장 걱정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안녕히 주무세요, 여보. 남편과 한 침대에 누워있자면 그래, 자네도 좋은 밤 되시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가 찾아와요. 저도 인정해요. 트로피 와이프의 삶을 선택한 건 저니까. 어디 가요? 제 방에서 한잔할래요, 엄마? 이런 개 같은 일들도 감당해야죠 뭐. 내 애기들을 아무리 주물럭거려도 화가 치밀 때면 전 또 다른 사랑을 찾아갑니다. 권태기의 치료약 대리바람. 딱 이 얼굴이지. 여전하네. 가상현실이 아닌 지구 반대편에 존재하는 실제 타인의 삶.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 사물, 세상이 다 찐이라고요. 금액 측정이 시작됩니다. 일부러 고른 거예요, 이 못생긴 대리인. 물론 돈 때문은 아닌 거 아시죠? 저 돈 많잖아요. 아, 깜짝아. 꽃이 걸어다니네. 장난치지 마. 나 못생겼다고 놀리는 거지. 와, 꽃이 말까지 하잖아. 딱 이 기분. 외모 같은 게 아니라요. 너 자체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자네 그거 자시고 어디 기력이나 나겠어? 내뜨세요, 오빠. 쫓겨날까봐 관리라도 하나 봐. 불쌍해라. 솔직히 이 꼴을 보고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겠어요? 이 옷 어때? 나 좀 안젤리나 졸리 느낌 나지? 잘 어울리세요. 역시 원색이 잘 받으신다니까. 그치? 원래 미인일수록 화려한 옷이 잘 받는다자. 아씨, 기분 잡치네. 야, 이거 갖다 버려. 하루 종일 이딴 것들 비위 맞추다가. 아, 자기야 또 먹으려고?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요 주문 받아요. 귀여워. 음식 나오는 동안 내 것도 먹고 있을래? 내 남자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돌았어요. 닥터 최가 그러는데 뇌졸중 증상이 의심된다네. 날 잡아서 검사받기로 했다. 주주들 측에 세워나가지 않도록 입단속 잘하겠습니다. 아빠, 근데 왜 영어로 말하세요? 뭐 듣는 귀가 많아서 뭐 좋다고. 조심해서 나쁠 게 없지. 야, 김주인, 네 영어 할 줄 아냐? Fine, thank you. And you? 비록 현실에서 말도 안 통하는 원숭이 취급이나 받지만 왜 현실에선 자동 통역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한 방 먹였어야 되는데 씨. 통역기? 자기 어디 여행 가게?
내가 가긴 어딜 가, 자기 두고. 자동 통역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이 남자와는 말이라는 게 통했어요. 이거 말고 내가 골라준 건 어디다 팔아먹었어? 노골적으로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일이 부추라니까. 남편의 트로피처럼 휘황찬란하게 서 있어도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부회장님 이쪽으로 좀. 이사님 이쪽 세상에서의 저란 사람은 그냥 장식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요. 전 세계 유명 인사도 최고급 호텔도 1등석도 공허함을 채워주진 못했어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자기? 내 남자의 얼굴을 봐야 좀 숨을 쉴 것 같은데. 자기 여기서 뭐해? 이제 와서 왜? 말 걸지 말라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남편의 해외 출장을 따라가느라 자리를 비운 3일 동안 자기 대체 왜 이러는데? 시간 좀 갖자. 우리 고작 그 3일 동안 무슨 짓을 했길래. 장기간 접속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사용자님의 패턴을 학습한 대리인과 AI가 자율 연애 모드를 진행하고 있을게요. 걱정 no. 그니까 그 자율 모드인가 뭔가가 이상하다고.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 확인해본 결과 AI 모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뭐 거짓말한다는 거야?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걸 알면 내가 전화를 안 했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도무지 말이 통해야죠. 결국 저는 아저씨, 안방에도 하나 더 설치되죠? 아유 한방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설치를 잘 안 하는데. 잘 안 하는 거지 안 되는 건 아니잖아. 화장실에도. 혹시 몸매도 이식 가능해요? 아이 뭐 돈만 주시면 설치는 해드리는데 해킹이라도 당하면 어쩌시려고.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여긴 왜 왔어? 자기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자기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우선 들어와. 혼자 온 거야? 위험한 줄도 모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습니다. 요즘 바람 피워요, 새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 밖에도 못 나가는데.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엄마가 들까? 새엄마, 우리 엄마 말이에요. 어떻게 죽었는지 들었나? 부회장님 어머니요? 네, 우리 엄마 남자인 미친 뭐 그런 거였거든. 난 우리 아빠 원망 안 합니다. 설마 회장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뭐 그것까진 알 거 없고 아버지한테 들키시나 마세요. 저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접속을 해요? 그냥 핏줄 터질 때까지 CCTV나 보고 있었지. 그 사람의 일상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 AI를 사랑하는지. 아씨 뭐라는 거야? 비록 뭐라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자네 안에 있나? 네 여보 지금 나가요. 그 사람 말소리가 들리던데. 인간 때문에 CCTV마저도 마음껏 볼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요즘 외출이 예전보다 늘었다는 점이었죠. 전 오랜만에 CCTV 앱을 열었고 이게 뭐야? 저는 급하게 대리바람에 접속했어요. 자기야,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뭐가 미안한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라도 해야 변명이라도 하는데 넌 항상 그런 식이야. 확실해요. 자동 연애 모드가 내 사랑을 망치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데? 고객이 어떤 문제인지 CCTV 보낼 테니까 니들이 저 알아내든가. 고객센터에서 영상을 분석하는 동안 그 싹 다 보이게 잘 좀 설치하라고. 여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요즘 쥐새끼가 싸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의심이 아닌 확신의 눈빛. 남편도 집에 CCTV를 설치한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고객님 영상 분석 끝났습니다. 엄마 잘 끝났어? 네네. 근데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요. 이 말을 듣고 누가 참을 수가 있겠어요. 잘 주무시게. 그날 밤 전 처음으로 남편의 옆에서 대리바람에 접속했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짓인 건 저도 아는데요. 해명해. 나한테 왜 그랬는지. 꼭 진실을 들어야만 했거든요. 고객님 오히려 문제는 A인분께 있었습니다. 나가 죽어라 대담아. 이런 말을 들으면 부처라도 상대방의 뺨을 쳤을 겁니다. 대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모르겠어 요즘. 자기가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져. 소름 끼친다고.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패드림에 저주까지 해? 그렇게라도 하면 자기가 돌아올 것 같아서. 저번에도 내가 떠나니까 돌아왔었잖아. 이게 말이나 돼요? 근데 저기 진짜 나만 사랑하는 거구나. 웃음이 나온다면 미친 거죠. 이왕 미친 거 갈 때까지 가보려고요. 저는 사실대로 모든 걸 털어놨어요. 또 접속했다가 남편한테 살해당할지도 몰라. 이혼하고 나한테 오면 되는 거잖아. 이혼 말만 꺼내도 내 뒷조사부터 시작할걸? 정말 방법이 없다고. 아니야,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자기가 앞으로. 이제야 정신이 드나? 뭐예요?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야 말이지. 아유 이러다 자네가 나보다 먼저 가겠어. 강제 종류의 고역감이 치솟는 와중에도 자기가 먼저 죽이면 되잖아. 그 말만은 뚜렷하게 남아있었어요. 부자라며? 그럼 비자금 어디에 숨겼는지 알아? 그 주위엔 카메라가 없을 거야. 그의 말대로 방 주위에 숨어있다가 어이 주인이 어딜 간 거야 이놈의 마누라가. 설마. 남편은 한 계단 방을 향해 올라왔고 어차피 노인들은 다 지병이 있잖아. 전 그의 말대로
네가 기어이 한참 동안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비밀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든 빠져나왔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께서 요즘 뇌졸중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병원 다니시면서 나아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여기 조심하시라니까. 아들과 딸은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최대한 조용히 묻으려 했고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죠. 저는 조촐한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비행기표부터 끊었어요. 대리인이 아닌 진짜 저로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찾아간 집에는 대리인과 애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자기 일어나, 내가 왔어. 내가 진짜라고. 저 계약 끝냈어요. 홍 역사가 한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애인 또한 누군가의 대리인이었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은 계약이 종료되자마자 떠났다는 걸. 그냥 위험한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계약을 파기한 건데. 그럼 왜 같이 누워 있는 거야 지금? 그냥 그간 정도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가려고. 이 새끼는 내가 사랑하던 그 남자가 아니었어요. 전 꼭 그 일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명만 하시면 거래가 체결됩니다. 남편에게 받은 유산으로 대리바람 회사까지 사들였는데 대체 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탈퇴한 회원은 정보가 모두 삭제돼서요. 그럼 이제 와서 못 찾는다고? 그게 사실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요. 그렇게 직원이 알려준 방법대로 찾아온 곳에는 결국 당신이었어? 위치 추적이 가리킨 곳은 남편의 틀니 케이스. 그 안에 애인의 뇌파 연결 장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 자네도 좋은 밤 되시게 이자 말하는 거구나. 내가 골라주면 나쁠 게 없어. 일이 부추라니까. 네가 기어이 우습죠. 사실을 알아내자마자 애인과 보낸 모든 날들이 역겹게 느껴졌어요. 전 있는 대로 술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기억도 애인에 대한 기억도 모두 잊고 싶어서. 오늘 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랬지? 함께 할 수 있다니까. 해석. 계약을 통해 가상현실이 아닌 지구 반대편에 존재하는 실존 인물의 삶을 직접 컨트롤 체험하는 대리바람 어플. 대리바람 어플 속 주인공의 애인 또한 대리인이었고 그를 직접 컨트롤하는 계약자가 있었습니다. 이 계약자는 주인공에게 접근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연기하는데요. 동시에 주인공이 어플에 접속하지 않을 때마다 연인 사이에 트러블을 만듦으로써 주인공이 어플에 집착하도록 유도합니다. 결국 주인공은 어플 속 연인 사이를 지키기 위해 계약자의 조언대로 남편을 살해해버리죠. 이러한 계약자의 정체는 바로 남편의 딸이었습니다. 과거 친엄마를 죽인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말했던 아들과는 달리 아버지를 마음속 깊이 원망하고 있었던 딸. 그런 딸에게 어리숙해 보이는 새엄마는 다루기 쉬운 도구였고 결국 그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했던 뇌파 연결 장치를 아버지의 틀니 케이스에 넣어두는 딸. 성격, 접속 타이밍 등등 애인의 본체가 남편이 아니라는 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주인공은 연인을 죽였다는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빠져버리며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네 딸 공부시키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의 반에서 1등하는 애예요. 잘하는 거 말고 우리 할머니께서 아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퍼줘라 하신다. 당시 10살밖에 안 됐던 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설마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죠? 꿀의 애미라고 바로 알아듣는구만. 그래 살라 얼마 안 남았어. 어린 게 기구하기도 하지. 무당 선생님 말로는 제가 10년 동안 최악의 대운 같은 걸 맞이했대요. 특히 19살을 넘기는 건 기적일 거라고. 선녀님 말씀 기억하지? 10년 동안 차 조심, 물 조심, 불 조심, 사람 조심, 개 조심. 알겠어 엄마. 다 조심할게. 예, 부적은 늘 지니고 다녀야 하는 부적처럼 엄마의 걱정은 언제나 절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이번 직업 체험 선생님은 주인이 어머니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유튜버 주인맘입니다. 쫀다. 너네 엄마 유튜버야? 채널 이름 뭔데? 그게 쭈인맘 브이로그라고. 아 그래? 집에 가서 구독해야겠다. 주택구알. 유튜버가 직업이라고 하기엔 다소 민망했던 우리 엄마. 그런 엄마가 교실을 찾아온 이유야 뻔했어요. 네가 주인이랑 그렇게 친하다며? 번호 좀 줄래? 네? 아 네 폰 주세요. 근데 너희 어머님은 뭐 하시니? 바로 제 주위 사람들의 호구 조사를 위해서였죠. 외출할 때면 30분마다 해야 하는 확인 전화도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 추적 앱으로도 엄마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주인아 너네 엄마 전화 왔는데? 아 엄마 제발 좀 그냥 받지 마. 아까부터 계속 올리는데 어떻게 안 받냐? 저 내가 받아볼게. 왜 또 전화해? 방금 나랑 전화했잖아. 주인아, 무슨 수입평가가 그렇게 오래 걸려? 안 되겠다. 내일 학교 찾아가서 또 뒤집어 엎어야겠어. 그러지 마 좀. 그냥 지금 집에 가면 되지. 엄마는 제가 집 밖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신경쓰여 직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아 너 자퇴한다며?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니? 절 집안에 가둬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고요. 요즘은 자퇴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니라더라. 아우 잘 됐어. 오히려 수능 공부에 집중한다고 생각하고. 엄마 그만 좀 해. 다른 게 아니라 엄마 때문에 나 죽을 것 같다고. 너도
너도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아빠처럼? 여기서 아빠 이야기를 꺼내는 건 반칙이었어요. 내가 너 하나 살려보겠다고 그 망나니를 내 남편을. 근데 어떻게 네가 이래? 내가 널 살리려고 무슨 짓까지 저질렀는지 알면서. 차라리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았다며 그럼 미워하기라도 했을 텐데. 알았어, 할게. 자퇴. 그럼 내년은 캐나다에서 보내자. 한국 땅이랑 멀어지면 애건도 못 쫓아온대. 진짜 그렇게까지 하게? 엄마, 무당말을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이렇게 살기 싫어. 근데 이제 고작 1년 6개월 남았잖아, 주인아. 너 20살 되면 엄마도 안 이래. 그땐 엄마도 엄마 인생 살 거야. 알겠어. 딱 20살 될 때까지만이야. 엄마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퇴부터 여권, 비자, 이사 준비까지. 곰탕 끓여 먹은 거 데워 먹고, 응? 올 사람 없으니까 누가 와도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마지막으로 계약을 위해 집을 나선 엄마는 오타와 인근 주택가에서 승객과 승무원 41명이 탄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그게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딱 19살이 되던 해의 일이었죠. 19, 그때가 고비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필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게야. 미신으로 치부했던 그 말이 학생, 문 좀 열어봐. 문 열라고. 거기 경찰서죠. 모두가 절 죽이려고 해요. 엄마가 맞았어요. 무당 말대로 물도 불도 사람도 개도 차도 모두 조심해야 했던 거예요. 주인아! 엄마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주인이 우리에게 엄마 왔어. 엄마의 귀신이요. 귀신이 된 엄마는 계속 제 곁을 지켜줬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곁에 있을게. 잠에 드는 순간부터 아침에 눈 뜰 때까지. 주인아, 엄마가 저쪽 다 보고 왔거든. 저 길은 안전해. 엄마와 함께라면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나 두고 가면 안 돼? 늘 함께였죠.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엄마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엄마가 사라지자마자 자꾸 일들이 터지는데 어떻게 나가요? 집안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것만 해도 며칠째 곰팡이 폈네. 이게 마지막 방인데. 주인아, 곰탕 끓여 놓은 거 데워 먹고 누가 와도. 우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주인아 정신 차려. 엄마? 이제 됐어. 엄마가 우리 주인이 살릴 방법 찾아왔어. 맨 처음 엄마는 단골 점집에 찾아갔었대요. 근데 그 양반이 날 보지도 못하지 뭐니? 사기꾼이었던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그 여자한테 놀아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용한 무당집 찾으러 다니느라 우리 애기 엄마 없어서 무서웠지. 날이 밝자마자 우린 엄마가 알아온 점집으로 찾아갔어요. 험한 게 붙었구먼. 아주 지독해. 전 무당 할머니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고. 아가, 그 부적 좀 보자. 여기요. 이런 미친 것을 봤나? 이건 방법이야. 너한테 저주를 걸었어. 저한테 왜요? 왜긴 왜야. 괴롭혀서 돈 뜯어먹겠다 이거지. 모르긴 몰라도 네 애미가 수억 갖다 바쳤을 거다. 가만히 있어봐. 급한 대로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이건 임시방편이라 약하긴 한데. 약한 거 말고 확실한 거 없어요? 저 오늘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아이고 착한 거. 그럼 지금 급한판 하고 가자. 할머니는 급하게 전화를 돌렸고 사람은 살려야 할 것 아니야. 할머니의 호통에 바로 구판이 열렸어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굿하는 내내 엄마는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3일 뒤에 꼭 다시 와. 제대로 된 부적 만들어줄 테니까 그때까지 몸 조심하고. 전과는 달랐어요. 굿을 하자마자 여기저기 아프던 몸이 가벼워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미안해. 괜히 돌팔이 같은 무당을 믿어가지고 우리 딸만 고생시키고. 괜찮다는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간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서 엄마가 너무 미웠어요. 내일 얘기해. 나 졸려. 그래, 엄마가 사랑해. 그렇게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주인아 일어나봐. 왜? 그 미친 사람들이 지금 문 부수려고 도끼까지 들고 왔다고. 왜? 나 오늘 굿까지 했잖아.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주인아, 무슨 살려면 생각부터 해야지. 너 예전 부적 갖고 있어? 맞아. 이 부적 이것 때문에 빨리 찢어. 부적을 찢으려던 순간 안돼 주인아. 엄마? 아가, 그 부적 절대 찢으면 안돼. 돌아가신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가, 가자. 우리 어디 가는데? 좋은데 있어. 노인의 것이라고 믿을 수 없는 힘. 아이의 머릿속으로 한담 괴담회에 나왔던 에피소드가 스쳐갔습니다. 조상이 죽으면 아끼던 자손을 저승으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사연자 또한 그렇게 조상의 손을 잡고 생을 마감할 뻔했던 것이죠. 안 가. 나 안 갈래. 할머니는 막무가내로 아이를 끌고 갔고 곧 두 사람 앞에 강이 나타났습니다. 어여 가자. 늦는다. 아이는 직감적으로 이 강을 건너면 죽는 거구나.
강으로 뛰어들어 버렸죠. 빨리 올라와! 가야 돼! 할머니까지 왜 이래? 할머니까지 왜 날 괴롭히는데? 할머니의 손을 뿌리친 아이는 헤엄쳐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강을 건너는 내내 할머니의 볼은 마를 줄을 몰랐죠. 그렇게 도착한 저승에서는 왜? 그주소녀도 안 온대? 그려 그 어린 게 혼자 남아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내비도 이승 것들이 뭘 알겠어. 이승이 진짜 개똥밭인 것을. 해석.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주인공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던 엄마 귀신.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살아있는 진짜 엄마의 등장으로 귀신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이 귀신은 엄마가 아닌 주인이를 죽이려던 악귀였던 것이죠. 안전 강박증에 시달리며 주인공을 지켜주던 엄마. 그녀가 사라진 틈을 타 주인공을 죽이려던 악귀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갑니다. 주인이가 어릴 때부터 늘 간직하고 다녔던 부적 때문이었죠. 악귀는 점집을 돌아다니며 부적과 굿을 남발하는 돌팔이 무당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고 무당과 함께 주인이가 부적을 찢어버리도록 설득합니다. 그렇게 부적을 찢으려는 찰나 진짜 엄마의 등장으로 악귀가 자신의 정체를 들켜버리며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돌아가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생전 아끼던 자손을 저승으로 끌고 간다는 괴담은 아주 유명한 클리셰인데요. 고인들은 왜 사랑하던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일까라는 의문점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승은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낙원 그 자체였는데요. 그런 저승을 겪어본 할머니는 혼자 남아있을 손녀가 개똥밭 같은 이승에 혼자 살아갈 것을 걱정해 손녀를 데리러 꿈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를 알리 없는 손녀는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남은 방 안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죠. 그리고 풍요롭고 행복한 저승에서도 할머니는 이승에 남은 손녀 걱정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